국빈 방문을 했는데 매사추세츠주 지사가 오찬을 냈는데 미국에서 아주 성공한 교민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30대 젊은이가 한 분 제 옆자리에 앉아 있는데 제게 인사하기를 장인이 누굽니다 이러더라고. 근데 장인이 내 중학교 친한 친구예요. 근데 한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양반이 MIT의 양자역학의 세계적인 학자인데 30대에 이미 테르를 받은 학자고 석자 교수급이다. 근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세종시장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최민호 시장님 자제분이 세계적인 MIT의 30대 거의 석자 교수급으로 최신 양자역학 전공하셔서 부럽고 그것이 다시 옛날 해외 과학자들 우리나라 유치처럼 우리나라 양자역학 발전이나 이런 데도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잘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하셨는데 이 세종시의 앞날이 좀 걱정이 됩니다. 저는 2009년에 특임장관 시절에 삼성 기업 유치 문제 때문에 여기 와서 2주일 있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순수히 행정 복합 도시가 아닌 기업이 오는 도시였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상식 의원님도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제 지역에서도 그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지금 이제 그런 기반이 없는 세종시가 아까 민간 기업도 없고 순수히 행정 도시 비슷한데 행정 도시로서도 이게 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2019년에 62.12%에 달하던 재정 자립도가 올해는 54%로 6년 만에 8%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 분양이 마무리되면서 취득세 수입이 급감하고 법인 지방소득세 세율이 줄어들어서 세수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서 채무가 더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요. 2022년에 3,730억 부채가 올해 4,835억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국가 주도로 건립된 공공시설물 운영관리를 세종시가 보증비로 부담하고 있는데 2030년까지 정부와 LH로부터 117개 공공시설을 양해받아서 귀속하게 되는데 유지관리비가 원래 약 1,600억인데 5년 뒤에는 2,250억으로 예상돼요. 그 다음에 행복도시 개발계획 변경 고시에 따라서 올해 이후 건립되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세종시가 건립 비용도 50%를 부담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인구도 늘을 게 없어요. 2040년에 78만 5천 명이 목표인데 지금 추세대로라면 53만 명에 그쳐요. 이렇게 기업도 없고 세수도 줄고 사람도 늘지 않고 관리비도 늘고 부채도 늘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걸 이 트렌드를 스톱시키고 다시 뭐 딴 걸로 바꿔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이 생각하는 그 보관이 뭡니까? 우리 아까도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자족 기능을 확충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족 기능을 확충하는 데 있어서 오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치단체의 재원이 좀 뒷받침돼야 되는데 우리 세종시의 재원이 우리는 광역자치단체입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가 없다고 해서 기초사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 분의 교부세가 전혀 교부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재정의 한계가 좀 점점 와 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그 주거라든가 라는 것에 대한 재정 부족 현상이 좀 심화되고 있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자체 계획을 한다든가 발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그런 문제를 인지해 주셔서 우리 주호영 의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니까 이런 부분을 국회와 함께 좀 논의를 하면서 세종시 발전의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자는 일반 관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내다보고 그 조직의 미래 성장, 지속 가능한 성장 이런 것을 계획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구상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시장님으로서는 이런 경향을 어떻게 스톱시키고 할 것인지 제시하고 요구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냥 경기를 관리하고 넘어가셔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지금 교부세와 보통교부세와 관련해서 사회복지분야 1인당 기준 재정수익 산정이 기초생활보장비가 세종시 41만 원인데 타 광역시는 평균 72만 원. 이 차이는 어떻게 극복하고 있습니까? 세종시는 그냥 적게 주는 겁니까?
사실 이해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이게 제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적인 문제는 입법 사항에 가까운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 문제를 타개할 능력이 사실 세종시 자체로서는 제가 지금 현실을 묻는 겁니다. 타 광역시에는 평균 72만 원을 주는데 네. 보통 요구세가 세종시에는 41만 원이 내려온다. 네. 그럼 세종시에 사는 시민은 41만 원만 받고 거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차이만큼 세종시가 딴 방법으로 주는 겁니까? 저희들이 보전을 해야 되는데 보전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족한 걸 사실 어느 정도 보존을 하고 있습니까? 이 보존으로 인한 세종시의 여기에 배정되는 재원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기초생활보장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전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도 조금 전체도 다 말씀해 주세요.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비나 노인복지비나 아동복지비라는 것은 기초 산업에 준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광역부도 내려오지만 저희들이 기초분에 대한 교부세가 없기 때문에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만약에 다른 자치단체와 같이 기초분에 대한 교부세를 다 받는다고 가정을 할 적에 약 3,500억의 추가 재원이 저희들한테 확보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궁금해하는 걸 답변해 주셔야 돼요. 네. 지금 이 차이를 딴 데와 똑같이 하면 3,500억이 더 필요한데 세종시 시민에게는 안 주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든 딴 재원을 가지고 얼마나 다른 재원 가지고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세종시 자체 재원이 필요한 겁니까? 그렇게 할 때 저희들이 이제 의무경비인데요. 그렇게 할 때 경직성 그 예산으로 아니 제가 궁금한 핵수만 딱 궁금한 거예요. 딴 데와 똑같이 주느냐, 조금 적게 주느냐, 그 차이는 어떻게 메우고 있느냐?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 예산에 대해서 지급에 대해서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재정으로 저희들이 다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시 시민들이 딴 메꾸고 있는 거죠. 법정적으로 적게 받고 그런 거는 거 없습니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거는 그만큼씩 일반 재정에 압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타 광역 단체보다 단청 구조로 되어 있는 훨씬 더 그게 많이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그거 좀 어떻게 잘해서 좀 제도를 바꾸세요. 제주도는 어느 정도 그게 되고 있다면서요. 제주도는 교부세를 기초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예전에 받던 기초자치분을 광역분하고 합해서 일반 교부세 매년 3%를 정률로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기초에 열일 대한 보장성이 제쳐놓고 없어요. 열일 제쳐놓고 중앙정부 선택하고 법 바꾸는 그래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3천 수백억짜리 예산인데 그걸 왜 안 하고 있어요? 이제까지 많이 거절했습니다만은 사실 오늘 국정감사가 오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께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